외부에서 바라보는 대출이 많은 사람의 상황이 실제로 보니까 저도 두려웠는데, 그 금리가 오른다는 두려움이 없다가 아니고 그 두려움을,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파산 이건 아니잖아. 네. 그러면 받아들여서 그걸 느껴봤는데 오히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 올라가면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기라고 나한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껌껌이는 더 수익이 늘어나네? 그럼 나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제 와이프를 붙잡고서 나 어떡하냐 맨날 그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비춰지지 않아서 네. 선생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스트레스 당연히 저도 있어요. 그리고 동요된다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동요되는 부분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빚의 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안에 떨고 걱정하는 부분이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같이 빚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동요가 될 거니까. 근데 그 빚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한 것 같아요. 크기에 있어서도 구분을 하고 빚에 대한 질과 속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질과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 빚하고 일반 빚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구분은 선생님 명확히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빚을 냈다, 이런 부분하고 우리 빚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네. 선생님도 아까 살짝 말씀하신 게 1호점에 있는 대출 이자가 올라서 한 5만 원 정도 더 올라갔잖아요. 네. 선생님이 아마 그쪽은 세입자 들어오고 나서 이번에 누수가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월세에 대해서는 아마 체크를 별로 안 하셨을 확률이 제 생각에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혹시라도 지금 알아본다면 이자가 5만 원 오른 것보다 월세는 더 올랐을 거예요. 아무리 평창이라고 하더라도. 네. 선생님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자가 다 올라갔을 거니까 분명히 더 올라갔을 거고, 만약 평창에 새로운 빌라가 지어진다? 새 집은 선생님 임대료를 줄 수가 없어요. 공사비를 따졌을 때 10만 원 정도 더 올려도 저는 경쟁력이 더 생기는 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빚에 있어서 당연히 동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빚에 대해서 나는 좀 다른 빚이다라고 생각하고, 금리에 올라간 게 5만 원 올라간 부분이 저도 건건마다 있을 거예요. 아마 5만 원 이상 올라가는 집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선생님보다 개수와 계약 기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집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조금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자가 올라간 게 있지만 한꺼번에 월세는 올릴 수는 없었어요. 건건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적어도 10만 원, 많이 올라간 건 20만 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만 원 올랐는데 10만 원, 20만 원이 월세가 올랐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 거 덕분에 어떤 분들은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게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대출이 많은 사람의 상황이 실제로 보니까 저도 두려웠는데, 그 금리가 오른다는 두려움이 없다가 아니고 그 두려움을,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파산 이건 아니잖아. 네. 그러면 받아들여서 그걸 느껴봤는데 오히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 올라가면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기라고 나한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껌껌이는 더 수익이 늘어나네? 그럼 나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만큼 오른 게 아니고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것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올리는 부분이 생기면 금리 올라간 것보다 월세가 더 늘어나는 폭이 커진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게 항상 또 길게 바라보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간 것처럼 기름값 올라갈 때는 팍팍 올라가는데 기름값 떨어질 때는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또 월세 시장도 되면 금리도 영원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언젠간 내려가고 더 큰 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게 되면서 위안거리를 찾는 거죠. 선생님이 회사를 계속 그만두고 바꿔나갔을 때 위안거리를 하나씩 찾아냈던 것처럼 저도 작은 부분이나마 경험 안에서 위안거리를 자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 두려움에서 제 나름대로는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는 상황이 다르니까 나한테 유리한 점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선생님도 분명히 일을 자꾸 바꿨을 때, 공부하시던 것도 바꾸고 일자리도 계속 바꾸고 했을 때 결국에 나는 생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나는 옮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살기 위한 거는 꼭 돈적인 면이 아니고 마음적인 부분도 나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떠나서 옮기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없을 것 같은 느낌까지도 드니까 포기하고 옮긴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네. 위안거리를 하나씩 잡는 거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자기 합리화가 삶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내 소신을 계속 밀어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크기로 논리적인 수치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 합리화가 나는 맞는 것 같아. 이제를 정확히 제가 다 껌껌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나도 여기서 시장 공포감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작은 한 건이라도 크게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선생님이 회사를 옮기면서 생각했던 거랑 제가 이 금리를 바라보는 관점이랑 사실 일치하는 거죠. 네. 나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20억을 내가 당장 갚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갚을 수 없으니까 나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받아들이는 이 20억을 갖고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건가? 그럼 현재가 어떻게 되고 있고 과거부터 흐름이 어떻게 왔구나를 잡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유리한 부분을 크게 보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 관점으로 온 게 선생님도 이 남양주 화도읍의 낡은 집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네. 이거는 겉에서 봤을 때 볼품없고 뭐하러 이런 낡은 집을 사람 누가 산다고, 이 돈도 많이 들고 이거 뭐하러 사는 거야 바보같이 했지만, 선생님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본 거라기보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좋은 점들을 많이 찾아내서 낙찰가도 90%의 힘을 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임대가 나가면 결국에 아 내가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집이라고 생각해요. 5년 10년 뒤에가 됐을 때 또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때 화장실과 싱크대 수리는 잘했구나.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미 그쵸. 30년 된 집인데 그게 35년, 40년이 됐을 때까지 그대로 이 모습대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는 더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그러면 그때 그 90%의 힘을 준 거를 잘한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